고문진보 사권 칠언 고풍 단시 훈해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칠언 일곱 자로 한 줄이 일곱 자 이것이 한무제 때 비롯됐다고 말하지만 가요 등의 작품은 옛날부터 있었다. 칠언은 소리가 길고 글자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문장 짓기가 쉽다. 그러므로 길을 쌓고 말을 고르는 것이 오원과는 약간 다르다고 하였다. 오원율시, 오원절고, 칠언율시, 칠언절고 이게 있으면 칠언이 문장 짓기가 좀 더 글자 수가 조금 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문장 짓기 쉽다 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산중문답, 산중문답이라고도 하고 산중답 속인, 산중에서 속인에게 답하다. 이태백의 시. 내게 묻기를 무슨 일로 청산에 사는가? 웃으며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절로 한가롭네.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아득히 흘러가니 별천지요 인간 세상이 아니로세. 소이하답 심자하니라. 왜 사냐건 웃지요 요 시에서도 나오는 또 별유천지 비인간 요거 별주부전에서도 나오는 대목. 이 시는 이태백집 19권에 실려있는 바 제목이 산중문답으로 되어 있고 당시선에서는 답산중 속인으로 되어 있다.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자기 뜻을 말하는 시다. 그 다음에 산중대작, 산중에서 함께 작, 술을 마시다. 두 사람이 대작하는데 산꽃이 피었으니 일배 일배 부일배라 한 잔 한 잔 다시 한 잔 드노라. 내 취하여 자고 싶으니 그대 우선 돌아가. 내일 아침 뜻이 있거든 검은고 안고 다시 오게나. 이백에 호방한 기풍이 있는 시. 산중에서 유인과 대작하며 취한 뒤에 객을 사절하는 내용으로 이백의 진솔함을 느끼게 한다. 유인은 은사, 숨어있는 선비 등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야 진인 찾아 잘못 복례산에 들어가니 복례도에 들어가니 향기로운 바람 움직이지 않고 송화만 치네. 어느 곳에서 지초 캐고 돌아오지 않는지 흰 구름은 땅에 가득한데 쓰는 사람이 없구나. 스승을 만나러 갔더니 스승이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약초 캐러 갔습니다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면서 예. 그래서 이런 거 이 시와 비슷하게 화담 서경덕과 관계되게 주세붕이 책에서 은자를 만나러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 은자는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면서 그게 이 위에 있는 시와 비슷해서 그 주세붕의 시를 말하면 바위 위엔 꽃이 피고 못속은 깨끗한데 노을 깊은 곳에서 떼낀 갓근을 씻네. 은자를 그러니까 서경덕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은자의 마음은 못물처럼 막다네. 시는 이 앞에 있는 이 시를 바탕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연상됩니다. 그 다음에 삼유동 소식의 시.
진눈깨비 펄펄 내려 바는 눈대니 나그네 신발 차고 푸른 벼락 미끄럽네. 이불 가지고 바위 밑에서 자는 것도 사양하지 않으니 동구에 구름이 깊어 밤에도 달이 없구나. 유삼류동 놀다. 삼류동에서 놀다. 삼류동에는 옛날에 당나라에 이륙주 서북 25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시는 동포와 시집 1권에 있고 그 삼류동에는 백낙천 그리고 그의 아우인 백간, 원진 등 세 사람이 이곳에서 놀면서 삼류동기를 짓고 이것을 석벽에 돌에다 새겼는데 뒷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그 곳을 삼류동이라고 이름했고 그리고 송나라 때는 소식과 그의 아우 소철과 그리고 황정견 세 사람이 역시 삼류동에서 논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양의 길에서 한식을 만나다. 양양로봉 한식. 한식은 봄의 명절인데 이제 장렬. 지난해에는 동정호 물결에서 한식을 만났는데 금년에는 양양의 길에서 한식을 만났다오. 이르는 곳마다 산수를 찾음 마다하지 않으나 다만 집에 돌아가면 봄이 저물까 꽃질까 봄 저물어 꽃질까 두렵노라. 그래서 양양에서 한식을 만나서 한식 명절을 양양 땅에서 만나서 지은 시인데 한식은 옛부터 봄의 명절이고 그래서 객지를 전전하며 고향에 못 가는 저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묘사돼 있다. 양양 종이를 아끼느라고 뒷장까지. 그 다음에 늙은 어부 유종원의 시. 한유, 유종원, 구양수, 소순소식, 소철 202보. 그 중에 들어가네. 유종원. 어부가 밤에는 서쪽 바위 곁에서 자고 새벽에는 맑은 상강 물기러다 초나라 땅의 대나무로 밥을 짓네. 안개 사라지고 해 뜨자 사람 보이지 않으니 뱃노래 한 소리에 산가물이 푸르구나. 하늘가 돌아보며 중류로 내려가니 바위 위엔 무심한 구름만 서로 따라가네. 초나라는 노래가 아주 유명하죠. 이 시는 43권 유화동집 43권에 있는데 이 시를 평하기를 유자후의 노홍 야첩 서암숙 시는 소동파가 뒤에 두 구를 삭제했지만 만약에 유자후는 유종원이 다시 살아낸다 해도 반드시 신복할 것이다. 그 말이 써진 것을 보면 원래는 7원 율시, 그러니까 네 줄 율시였는데 끝에 두 구를 삭제해서 6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에 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능의 술집에서 시를 지어 작별하다 200. 바람이 버들꽃에 불어와 온 주막이 향기로우니 오나라 지방의 미녀가 술을 걸러 손님 불러 맛보라고 하네. 금능의 자제들이 와서 서로 전송하니 가려하다 가지 않고 각기 술잔 다 마시느나 그대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별의 회포가
저 흐르는 물과 누가 더 길고 짧은가? 이별의 회포가 더 긴가? 흐르는 물이 더 긴가? 이 시에 대해서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금능의 주막에서 송별연을 베풀며 지은 시인데 시의 눈이라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황상곡의 평이 실려있다. 배우는 자들이 만약 고인의 용의처 그 마음을 쓰는 그 곳을 보지 못한다면 다만 껍데기만을 이해할 뿐이어서 고인의 뜻과 거리가 더 멀어진다. 이를테면 바람이 버들숲에 물어와 온 주막 향기롭다는 구절을 누군가 다시 지을 수 있다 해도 이태백의 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오해압주 황객상 오나라의 미녀가 술을 걸러 손님 불러 맛보라 하네 라는 구절에 있어서도 그 술을 걸른다는 두 글자는 다른 사람이 미치기 어렵고 금능자재 내상봉 욕행 부행 각진 뭐야 이것은 금능의 자제들이 와서 서로 전송하니 가려 하다가 가지 않고 각기 술잔을 다 마시누나 섭섭해하는 마음인데 요것이 더더욱 이태백의 그 시가 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라. 이별의 회포가 저 흐르는 물과 누가 더 길고 짧은지 별의 여지 유단장인고. 이러는 것은 정말 절묘한 이태백 시의 절묘한 부분이니 아주 잠심해야 할 곳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들은 먼저 식견을 위주로 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정법 안으로 이러한 안목을 지녀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넘어선 어떤 경지라고 이태백에 대해서 아주 칭송하는 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평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 뽑아서 올려놨습니다. 조춘 기왕 한양 이른봄에 왕한양에게 붙이다. 이거는 성은 왕씨고 왕씨고 한양에 현령을 하고 있어서 왕한양이라고 한 거라고 합니다. 이른봄에 왕한양에게 붙인 글. 봄이 돌아왔다는 말 들었으나 알지 못해. 일어나 찬 매화 곁으로 가서 정말 봄이 온 거니 하고 봄 소식을 묻노라. 어젯밤 동풍이 무릉에 들어오니 가두에 길가 버들들은 황금빛이 되었네. 푸른 강물 아득하고 구름은 망망한데 미인은 왕한영 오지 않아 부질없이 애간장만 태우느나 미리 청산에 한 조각 돌 씻어놓고 그대와 연일토록 술 마셔 취하리라. 함께 술 마시기를 기다리면서 바위를 씻어놓겠다는 이백의 마음가짐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진짜 이백의 시에는 술이 어쩌면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나는 가을비의 한탄 두부의 시. 가을비의 한탄. 이 시는 세상이 포악함을 풍자한 것이니 군자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뚝히 서서 홀로 행하고 변치 않는다.
요 말은 고문진보의 이 시 앞에 써있는 설명입니다. 빗속의 온갖 풀들이 가을이 되어 시들어 죽었으나 뜰 아래의 결명은 안색이 새롭구나. 가지에 가득히 붙은 잎은 빛이 깃털의 일산이요. 햇빛 가리는 우산. 무수히 핀 꽃은 황금돈 같구나. 서늘한 바람 소소히 너를 향해 급히 부니 네가 때늦게 홀로 서 있기 어려울까 두렵노라. 당상의 서생은 부질없이 머리만 세었으니 바람에 임해 3번 향기 맡으며 눈물을 흘리네. 요거에 대한 해설로는 현종 천보 13년에 754년에 장마가 들어서 가을에 장마가 60여일 동안 계속되자 황제가 매우 걱정했는데 양국충은 누구냐면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이 잘 연근 별을 갖다 바치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지만 농사에 해댈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아첨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가을비가 많이 내린 것을 탄식해 지은 것으로 당시 정사가 나라 일을 보는 것이 포악하여 군자가 조정에 발붙일 수 없음을 풍자했다. 양국충은 그 사방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묵살하고 현종의 총명을 가렸는데 바로 다음에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 결국 처형되고 말았다. 다음에 수선화 황정연 노식. 수선화는 세속에서 금잔은대화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해설이 있습니다. 물결을 파도를 능멸하는 신선 버선에서 먼지가 일어나니 물 위에 사뿐사뿐 희미한 달빛 아래 걷는 듯하네. 누가 이 애끓는 혼을 불러다가 차가운 꽃 만들어 애절한 시름을 붙였는가? 향기 머금은 흰몸 성을 기울으려 하니 요 가운데 자는 모르겠습니다. 산 무슨 화는 아우요 매화는 형이라오. 앉아서 대함에 참으로 꽃에 번뇌당하니 문나가 한번 웃음에 큰 강이 비껴 흐르누나. 능파선 맨 앞에 나오는 능파선이란 물결을 능멸하는 신선이라는 뜻으로 수선화의 이름을 빌려서 신선의 꽃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글은 조식의 시에 물결을 능멸하여 가볍게 거니니 비단 버선에서 먼지가 일어나네 란 내용을 인용하여 쓴 글이다. 조식이 진짜 글을 잘 썼나 보네. 이 시는 산곡시주 15권에 실려 있는데 왕충도가 수소나 50가지를 보내왔으므로 흔연히 마음에 들어 시를 짓다 라고 설명이 돼 있다. 수선화를 신선에 비유해서 절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였으므로 끝에는 일소대강횡이라 하여 초탈하여 자득한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보면 정말 넓은 들판에 수선화가 수선화 이파리가 또 이렇게 힘있게 보이고 정말 멋집니다. 꽃보다도 잎이 피어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등황학루, 황학루에 오르다. 이것은 최호. 등악양루, 등황학루. 등황학루라는 네 귀절은 황학루라는 이름의 유래를 서술한 것이고
아래 내 귀는 감개하는 구를 붙인 것이다. 이 황학로 시의 앞에 내 귀는 황학로 이름의 유래, 뒤에 내 귀는 감개하는 감정을 붙인 것. 살펴보건대 황학루는 악주의 서북쪽 모퉁이인 황학산의 위에 있다. 이 누대는 산으로 인하여 황학루라는 이름을, 황학산이기 때문에 이 누대는 황학루라는 이름을 얻었다 했으니 이게 남조 시대부터 이미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선인 자안이 황학을 타고 이곳을 지나갔다 라는 구절이 남조시대 때 그 책에 실려 있다. 그래서 시를 보면 옛사람이 이미 황조 타고 떠났으니 이곳에는 부질없이 황학루만 남았네. 황학이 한번 떠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흰 구름만 1000년 동안 부질없이 흘러가네. 맑은 냇물은 한양의 나무들이 역력하고 꽃다운 풀은 앵무주에 무성하게 자라누나 해 저무는데 고향은 어느 곳인가. 능파의 강위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파도 강위는 사람을 시름겹게 하네. 여기서 앵무주라는 곳에 세 번째 앵무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후한의 예형이라는 사람은 자가 정평이고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기계를 숭상해서 강하고 오만했다. 자웅인 양수와 친했는데 공융이 조조에게 청거하자 조조는 이런 훌륭한 사람을 하며 기뻐하며 문지기에게 명하여 손님이 오면 곧 통지하게 했다. 예형이 마침내 큰 영문에 앉아서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고 크게 꾸짖으니 관리가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청했으나 조조는 말하기를 예형은 유자야.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참새와 쥐를 죽이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 사람은 평소에 헛된 명성이 있으니 그를 죽이면 원근에서 장차 나더러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유표에게 보냈다. 예수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네. 예형이 다시 오만하고 업신여기자 유표는 그를 용납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여 강릉 태수인 황조에게 보냈다. 자기가 처벌은 못하고 자꾸 보냈네. 이때 나이가 36세였다. 황조의 장자인 사가 손님들을 크게 모아 잔치하는데 어떤 사람이 앵무를 올리자 황조의 아들 사는 술잔을 들고 예형에게 이르기를 선생이 시를 지어서 아름다운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바란다 하였다. 예형이 붓을 들고 글을 지었는데 점액을 하나도 더하지 않았다. 뒤에 또 예형이 말을 불손하게 하여 황조를 꾸짖자 황조가 예형을 죽여서 사주에 장례하니 후인들이 이로 인하여 이곳을 앵무주라고 이름했다. 사람의 재주는 있는데 굉장히 오만하고 그랬는가 보네. 그래서 앵무주라고 붓을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시에 대해서는 요 시는 삼체시, 당시 훈에, 당시 귀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를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시다. 이 시를 평해서 이렇게 말했어. 당나라의 7원 율시 중에 황학루를 제일 첫째로 꼽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화강옥이라는 사람은 이 시로 말할 것 같으면 200도 감탄했던 일기휘성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몸 기운을 이렇게 촥 해가지고 한 번에 촥 만들어낸 그런 작품을 이래서 스스로 압도당했다고 여겼다.
작가가 이곳에 올라올 때 저절로 시흥이 유출된 것이고 꼭 능가할 만한 작품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태백의 황학무가 또 있는가 보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전자예라는 사람은 이 시를 평하기를 첩자는 겹쳐지는 글자인데 첩자를 10자나 쓰고도 나머지 이게 7, 8이 56인데 그 중에 10자가 첩자고 나머지 46자로 문장을 이루었으니 더욱더 기묘하다 라고 평했고, 사람들은 이백의 봉황대 시가 황학루에서 나왔다는, 봉황대가 나왔구나, 그것만 알고 또 이 시인 바로 최호의 황학루라는 것은 심전기의 용지편에서 나온 것을 잘 모른다. 그래서 용지편은 용지악장 10수의 제1장인데 구구한 법칙에 구속받지 않고 격조와 첩자를 겹쳐지는 글자를 써서 자연스러운 그런 절주를 이룬 점을 최호가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참고로 용지편을 보여주면 용지편이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이 시가 거기서부터 받았다고 하는 용지판은 용이 뛰어오른 용지에 용이 이미 날아가니 용의 덕이 천부적이어서 하늘에 어김이 없네. 못에는 은하가 펼쳐져 황도가 나뉘었고 용은 천문을 향해 자미궁으로 들어갔네. 저택과 누대 기색이 아름다우니 근황의 오리들도 광채 나누나 천하의 온갖 냇물에 알리노니 이곳에 오면 동쪽으로 흘러가지 말지어다. 용용, 이렇게 용용. 또 두 번째 께서는 천천불이. 또 그런 데가 처보가 써진 데가 어디 있나? 두 군데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고의, 한유의 고의. 고의는 이것은 고의는 옛날에 감정이나 운치, 옛날을 그리워하는 감회로 의고시 뭐 이런 이름으로 사용됐다. 한유. 저 멋진 그림은 저거 산은 무슨 산이냐면 태화봉 골짜기에 가면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는 연꽃이 있어. 연꽃이 길이가 깊은 높은 산의 연꽃에 들어가 있어갖고 10자나 되게 길는데 그 밑에 뿌리는 아주 어떻게 큰지 배와 같이 커. 그래서 한 조각만 먹어도 달고 아주 맛있어. 묵은 병도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고 오고 싶은데 너무 높고 깊은 데 있으니까 아주 10자나 되는 사다리를 놓고 내가 만약에 여기 올라가서 이걸 갖고 온다면 그 밑에 있는 7택에다가 7그 연못에 심어서 뿌리와 포기가 점점 아주 이것이 이어지게 하겠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태화봉 골짜기, 태화봉 꼭대기 옥정에 있는 연꽃. 꽃이 피면 열길이고 뿌리는 배같이 맛있다오. 시원함은 눈과 서리 같고 달기는 꿀 같으니 한 조각만 입에 넣어도 묵은 병이 낫는다오. 내가 이것을 구하고자 하여 먼 길도 꺼리지 않으나 푸른 절벽에 길이 없어 기어오르기 어려워라. 어이하면 긴 사다리를 얻어 올라가 열매를 따서 내려와서는 칠택에 심어 뿌리와 포기를 이어지게 연하게 할는지라는 한유의 옛 운치, 옛날을 그리워하는 감회의 시였습니다. 태하강두 옥정연이라는 말은 태화는 오악 중에 서악인 화산으로 이 산 정상에 옥 같은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옥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려와 칠택에 심어 할 때 칠택은 큰 못으로
호북성에 있는데 7개라 하나 확실하진 않고 한나라의 사마상여의 그의 신이 들으니 초지방에 7개 초나라 지방에 7개 큰 연못이 있다 했는데 신은 그 중에 1개만 보았고 나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이 본 것은 다만 그 작은 것일 뿐이니 이름을 운몽이라 하였습니다. 했다. 7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에 운봉칠택이라 하여 오직 운몽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는 화산의 연꽃에 뜻을 붙여 또 이제 다른 뜻으로 보면 화산의 연꽃에 뜻을 붙여 부귀를 탐하는 자들을 경계한 것이다. 그 주에 화산기에 산꼭대기에 못이 있고 연꽃 천여송이가 피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 했으므로 화산이라 했다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의라는 시는 아주 연꽃에 연뿌리에 태화강 꼭대기 옥정에 또 칠택이라는 그 연못에 아주 참 호방하고 섬세하고 멋진 것 같고 연뿌리가 이렇게 달고 꿀 같고 이런 연뿌리가 있나. 네. 여기까지가 출연 고풍 단편 4권에서 내가 몇 개 고른 것입니다. 끝.